저희가 준비한 7위와 8위를 이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상징과도 같았던 출근길 문답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모습은 직접 볼 수가 없었고요. 오늘 윤 대통령은 취재진 없이 비공개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서 국립현충원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신민당 총재 가처분 사건과 국회의원 제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운다고 이렇게 국민들께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생전의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여야 해석은 항상 엇갈리니까요. 오늘 아침에 이른 아침 윤 대통령이 지금은 모두 거산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11월 22일 대통령 윤석열. 일단 오늘 7주기를 맞아서 미리 참배를 했고, 근데 취재진 없이 참배를 했고,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여러 메시지와 오늘 행보를. 글쎄 사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론 과거 민주화 운동할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국 과거 민자당 때부터 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의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YS 묘역을 참배한 게 그냥 자연스럽다 우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큰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그 7주기니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논쟁적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큰 정치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민주당이 또 여러 논란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대목인데, 자 어찌됐든 간에 YS, DJ 사실 우리 민주화의 두 거목인데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는 어찌 보면 후배 정치인들 아닙니까? 후배 정치인들이 그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기대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최근 MBC 기자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문제를 기자 없이 저렇게 비공개 형식으로 해서 참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처음에 애초에는 사진이 공개가 안 됐다가 뒤늦게 저렇게 공개가 됐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오늘 화면인데, 보시면 윤 대통령의 모습, 국립현충원 참배하는데 뒤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와 그리고 김현철,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교수의 모습도 같이 화면에 잡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화면이에요. 뒤늦게 또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애초에는 또 오늘 도어 스태핑이 없었기 때문에, 출근길 문답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출근 혹은 동선이 예전에 비해서 눈에 띄지 않았던 건 분명할 텐데요.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을 두고 오늘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으로 공방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보안 수칙만 잘 지켜주신다면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 역시도 1층에 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국민들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습니다. 도어 스태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경호와 보안상의 이유라지만 자신들의 입맛대로 굴지 않는 언론을 핑계 삼아 또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차라리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명박
산성에 이어서 서결 가벽,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대통령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되지 않는 이상 무기한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사실 그렇다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통령실이 원치 않는 것도 아닐 테니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이 도어 스태핑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재개할 그런 생각은 저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날 벌어졌던 그런 사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자 윤리 강령이라든지 또 신문협회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기자는 일단 품위를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또 기자는 공정성과 어떤 정확성을 가지고 취재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 사례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뭐 아주 송곳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항상 질문할 때는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 질문 내용은 굉장히 독한 내용들이 많죠. 그리고 뭐 그 질문하는 대통령은 무시하기도 하고 답을 안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서로 질문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룰과 예의를 지키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렇다면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대통령 출입 기자들은 각 사에서 그래도 1호 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어떤 이 서로 간의 어떤 이 예의 속에서 뭔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지 지금 뭐 대통령한테 질문을 뭐 어떤 질문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날 현상을 보면 MBC 기자는 그냥 바로 대통령 뒤통수에 대고 거의 샤우팅 하듯이 뭐가 악의적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비서관하고 그 현장에서 싸움이 붙었죠.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계속될 경우에 도어 스태핑한 게 어떻게 진행될까? 저게 또 국민들이 다 지켜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뭔가 기자단 내에서 뭔가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끊어 죄송한데 어제 기자들을 관리하는 대통령실 비서관이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뭐 기자단 내든 혹은 뭐 MBC 자체적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대통령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기자단 내부에서 예. 원칙을 세우든지 아니면 해당 기자가 어떤 식의 책임을 지든지 이러면 사과를 하든지 이런 식의 조치가 있어야지 아무렇지도 않게 기자들은 그냥 하는 건 다 정당하고 대통령실 하는 건 잘못됐다. 이런 방식은 아니거든요. 예. 분명히 그날의 질문을 보면 물론 청와대 이 대통령실의 조치가 과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한 기자가 그 질문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지적도 많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몫은 기자단이 일단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MBC 기자가 대통령 뒤통수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저는 그 앞부분을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하면서 MBC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악의적이고 가짜뉴스를 하는 언론사라고 모든 언론 기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MBC와 1대1로 만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민들한테 MBC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MBC 기자는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님, 미스터 프레지던트 했죠. 뭐가 악의적이라는 겁니까? 따지고 보면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악의적이라면 증거를, 그러니까 그 비속어 발언을 했던 영상에 대한 증거를 분석했다니 보여주십시오.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서 가버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단초를 제공한 거는 MBC가 아예 없는 걸 생산한 거 아니잖아요. 영상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설사 그게 잘못됐다 하면 예. 대통령실에서 그걸 분석했다며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그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나는 밝히기 불편하니까 MBC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MBC를 하듯이 다른 언론사도 재갈을 물리겠어. 이런 뉘앙스를 준 겁니다.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MBC의 비단 문제가 아니라 이 언론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기자들은 MBC에 대한 편에서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마치 MBC가 무조건 잘못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억울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생산적인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감정적인 예. 대응을 하는 부분들은 대통령실이 그 비서고에 대한 증거를 분석한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시고 그게 MBC가 이렇게 잘못 가짜뉴스로 왜곡했다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MBC가 무서워서 도어스태핑도 중단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김동영 김영삼 추모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말하자면 전용기도 안 태우는 이런 옹졸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게 워딩입니다. 워딩. 예. 김동영 추모위원장의
워딩이 이렇습니다. 좀 짧게 부탁드린다는 예, 말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예. 뭐 저는 사실 일방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문제도 충분히 지적이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기자의 그 질문 태도나 이런 것도 충분히 지적이 가능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고 얘기했을 때 대통령 등 뒤에다 대고 그렇게 뭐 고성을 지르는 그런 방식의 질문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자들의 질문 방식과는 다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뭐 비서관하고 뭐 거의 그 뭐 시비 붙듯이 싸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일들은요, 기자는 싸우는 게 직업이 아니고 기사를 쓰는 게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사로는 쓸 수 있는데 가서 현장에 가서 그렇게 뭐 싸우듯이 대응할 일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를 어느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을 옹호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여기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 의하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언론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엔 그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제대로 보고서 지금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 게 언론에 대해서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를 해서도 안 되고 공중도덕이나 사회질서를 침해해서도 안 되며 예.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가짜 뉴스나 왜곡 보도를 통해서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방지할 필요가 있고 MBC가 있지도 않은 내용을 자막에 넣었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무엇이 악의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도 10가지를 조목조목 밝혔기 때문에 예. 이걸 통해서 MBC도 입장 정리를 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뭐 사과를 예.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될 부분이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큼이나 언론의 책임을 확실히 하는 건 역시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